여기 일본의 한 동경대 역사학 교수가 자신의 평생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역사학 교수로 알려진 그는 어느 날 자신이 평생 해온 연구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한국인 탐사보도 PD의 등장으로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죠. 그리고 그 후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다케시 야마모토라고 합니다. 도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명과 역사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주변국들의 역사적 흐름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렇기에 제 연구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역사 연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제가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침 6시 늘 그렇듯 연구실 문을 열고 책상에 앉아 논문을 정리합니다. 동경대 역사학과 교수라는 타이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저는 매일같이 새로운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어요. 야마모토 교수님, 이번 논문 잘 읽었어요. 일본의 역사 연구가 이렇게 심도 깊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동료 교수인 이시카와 교수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일본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 저와는 오랜 동료 사이입니다. 이시카와 교수님도 너무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일본 역사학의 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이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였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역사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아직 일본의 체계적인 역사 연구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왔죠. 저희 집안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역사학 가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일본의 고대사 연구에서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일본의 역사학이 아시아에서 가장 정밀하고 체계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역사 서적을 탐독했고 자연스럽게 도쿄대 역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수로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연구를 계승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일본 역사학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역사적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서구 학계에서도 일본이 아시아 역사 연구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논문을 발표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일본의 역사 연구가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연구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역사학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일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산업과 AI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뉴스들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일본을 따라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제학술회의에서 이윤정 PD라는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고 저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국의 역사적 발전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자 이윤정 PD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와서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한국이 왜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는 학자로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다.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최신식 공항 시스템을 경험해 봤지만
한국의 공항은 한 단계 더 앞서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몇 초 만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앱 하나로 환전, 교통카드 충전, 호텔 예약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지 인터넷이 공항 전역에서 끊김없이 연결되었고 실시간 번역 기능 덕분에 한국어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단 30분 만에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한참 앞서 있는 거 아닌가? 이윤정 PD와 만나 서울 시내로 이동하며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적 고층 빌딩 사이로 조선시대의 고궁과 한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또 있을까? 우리는 먼저 광화문 근처의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옥 안에서는 관광객들이 증강현실 AR 기기를 이용해 100년 전 조선의 모습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정 PD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과 기술을 분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 순간 저는 일본의 문화재 관리 방식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문화재 보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현대 기술과의 융합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윤정 PD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 연구 방식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피로가 쌓였을 수도 있었지만 증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윤정 PD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저는 원래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병원 대기 시간이 길고 검사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번거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윤정 PD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진료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가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근처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접수 후 대기 시간이 단 5분. AI 기반 의료 시스템으로 빠른 증상 분석, CT 촬영, 혈액 검사 등 일련의 절차가 단 30분 만에 완료. 일본에서는 이런 속도로 검사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의사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저의 상태를 점검했고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해? 일본에서 단순 외래 진료를 받은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균형을 맞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곳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한 단계 더 진화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 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히로시 타카야마 교수였습니다. 야마모토 교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설마 한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의 역사 연구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로시 교수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기록은 감정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처럼 체계적인 사료 분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동훈 교수와 함께 살펴본 연구 자료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과 외교적 대응,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 현대 6.25 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부흥. 이 모든 자료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으며 일본 학계에서 주장해온 비체계적인 역사라는 견해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히로시 교수님, 직접 한국에 와서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은 일본에서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자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 당신은 지금 한국인 학자들의 주장에 너무 쉽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역사적 공헌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화가 날 뻔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적 연구 방식이 항상 옳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연구를 깊이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히로시 교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서 연구를 진행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전략적 외교와 생존 방식, 조선 시대의 과학적 사고와 전술 혁신, 현대 한국의 첨단 기술과 집단 지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한국을 미래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연구 결과를 일본 학계에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저는 일본에 있는 제 연구실로 논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문이 학회에 전달되기도 전에 일본 학계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대 역사학과 회의실. 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자 학과 교수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마모토 교수,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거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일본과 서구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한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독창적인 방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일본과 서구의 모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적으로 발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자 히로시 타카야마 교수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확실한 학문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의 말투는 도전적이었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자 중 한 명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일본 중심의 역사관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의 위기 극복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교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연구는 우리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연구 논문을 일본 역사학 학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 논문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학회 관계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데이터를 확인하러 갔고 논문에 포함된 일부 연구 데이터가 조작된 형태로 학회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변조한 겁니다. 제가 분석한 원본 데이터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은 기존 서구 모델과 다른 독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조된 데이터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과 서구 모델을 따른 결과이며 독창적인 요소는 부족하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연구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 저는 학과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로시 타카야마 교수는 20년 전 한국의 역사 발전 모델을 연구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기 극복 패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고 일본 학계의 반대로 연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실패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고 인정하면 내가 평생 연구해온 일본 중심의 역사관이 무너진다. 저는 그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연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제가 성공하자 그것을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히로시 교수와 일본 학계가 제 연구를 방해하려 했지만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이용해 이를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서울로 돌아간 저는 한국의 AI 데이터 연구소와 협력하여 논문의 원본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공식적으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변조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입니다. 일본에서 유출된 자료와 비교해 보십시오.
결국 학회에서도 변조된 데이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의 연구는 다시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로시 교수와 일본 학계의 방해 공작은 실패로 끝났어요. 제 연구 논문은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발표되었고 이제 아무도 한국의 발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논문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가 한국에서 연구한 수많은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적응하고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그 결과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어요. 이것이 제 연구의 결론이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논문이 발표된 후 일본 학계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처음엔 저를 조롱하던 동료 교수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제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야마모토 교수, 정말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역사적 패턴이 그렇게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니 놀랐군요. 제가 일본으로 돌아온 후 연구실로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아졌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한국의 역사 연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변화는 일본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하버드대, MIT, 스탠퍼드는 한국의 위기 극복 모델과 기술 혁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유럽의 옥스퍼드, 파리 정치대학에서도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연구소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제가 연구를 통해 밝힌 진실이었고 이제 세계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도쿄 대학교로 돌아온 저는 연구실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평생 동안 일본의 역사학을 연구하며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을 연구하는 것이 곧 미래를 연구하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문명적 전환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본인과 세계 학자들에게 한국의 가능성을 알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알고 있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해외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